못 뵙고 꿈에선 늘 한 번도 오시지 않는 어머니. 누군가는 태어나서부터 웃음과 기쁨을 대중과 함께 나누기 위해 살아가는 듯합니다. 한국인에게 송혜라는 이름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진행자.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마치 친근한 할아버지처럼 찾아오던 얼굴. 그러나 향료나 흔다섯에 눈을 감은 그날, 모두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참을 수 없는 상실과 비극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복귀를 논의하며 다시 한번 전국 노래자랑 시작합니다를 외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무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먼저 잃고 아내마저 떠나보낸 뒤에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돌며 노래와 웃음을 나누던 시간은 사실 그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긴 여정을 따라가며 왜 송혜라는 이름이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지 되새겨보려 합니다. 송혜. 본명은 송복희. 1927년 4월 27일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와 형, 여동생 사이에서 막내로 자란 그는 어릴 적부터 장난기 많고 재치 있는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그의 익살스러운 행동에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는 23살의 나이로 하루아침에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피랑길에서 부모와 형제를 잃었습니다. 연평도를 거쳐 부산에 도착한 그는 실향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닷길을 건너온 기억을 담아 예명을 해하이로 정했습니다. 피란민으로서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예술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 속에서 사람들을 웃게 하고 노래로 위로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의미라 믿었습니다. 1955년 그는 창공학극단에 입단하여 본격적으로 예술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며 때로는 작은 공연의 사회를 보기도 했습니다. 관객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화법과 따뜻한 목소리는 곧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당시 동료들이 과장된 연기로 주목을 끌 때 송혜는 오히려 담백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선택했습니다.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관객과 대화하듯 무대를 이끌어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후 그는 라디오와 TV에도 진출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사람들을 웃게 하겠다는 다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실과 고통이 오히려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한국 대중문화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1988년 5월 송혜는 KBS 전국 노래자랑의 MC로 발탁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과 한국 방송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아버지 같은 친근한 태도는 곧 프로그램을 국민적인 행사로 만들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수많은 가정이 TV 앞에 모여 그의 익숙한 멘트 전국 노래자랑 시작합니다를 들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남녀노소, 직업을 불문하고 누구나 노래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축제였습니다. 송혜의 매력은 관객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였습니다. 농담을 던져도 결코 상대를 곤란하게 하지 않았고 참가자의 긴장을 풀어주며 모두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하러 오는 동시에 그와 만나고 싶어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전성기에도 그림자는 있었습니다. 매주 전국을 돌며 촬영을 이어가는 강행군은 고령의 몸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먼 산골짜기부터 외딴 섬까지 그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청자를 만나는 게 가장 큰 보약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동시에 그는 여전히 깊은 개인적 상실을 안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에 대한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국 노래자랑이 없었다면 나는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무대와 관객이야말로 그를 삶에 붙잡아두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송혜의 전성기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검소한 양복 차림, 넉넉한 미소, 힘찬 목소리는 세대를 아우르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건강의 표,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아픔은 점점 그를 뒤에서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는 늘 유쾌하고 활기찬 국민 MC였지만
송해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아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외아들이었습니다. 1970년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그는 그 슬픔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훗날 힐링 캠프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말라야 할 텐데 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흐릅니다. 그 충격으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그때 맡게 된 프로그램이 바로 전국 노래자랑이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관객을 만나고 웃음과 노래 속에서 그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시청자들이 나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또 다른 상실을 안겼습니다. 2018년 8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함께 입원했다가 혼자 퇴원하던 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들어갈 때는 둘이었는데 나올 때는 혼자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고령에 접어들며 건강도 점차 약해졌습니다. 폐렴으로 여러 차례 입원했고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심하게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농담처럼 술을 못 마셔 살이 빠졌다고 말했지만 그 속에는 버티기 힘든 몸 상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무대에 서려 했습니다. 개인적 비극과 외로움, 그리고 쇠약한 건강, 이 모든 어둠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실과 고통이 있었기에 그의 미소와 목소리는 더욱 따뜻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90을 넘긴 나이에도 송혜는 여전히 무대에 섰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마이크를 들고 힘찬 목소리로 전국 노래자랑 시작합니다를 외치는 모습은 국민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2022년 그는 폐렴과 노안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특히 3월 코로나19 확진 이후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살이 빠지고 걸음걸이도 약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농담을 건네며 시청자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은 그의 웃음 뒤에 감춰진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6월, 그는 자택에서 향년 9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식은 전국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국민들은 그를 단순한 MC가 아닌 오랫동안 함께한 가족처럼 기억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는 복귀를 논의하며 다시 무대에 설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고 양녀로 삼은 가수 현숙은 끝내 오열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항상 웃음을 잃지 말아였습니다. 송혜는 생전에 언젠가 잊혀질까 두렵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재가 오히려 그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국민들의 기억 속에 그의 목소리와 미소는 이미 영원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말년의 송혜는 병마와 외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무대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결국 시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떠남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국민의 기억 속 한 시대의 종언을 의미했습니다. 누군가는 떠난 뒤에야 비로소 그가 남긴 빈자리를 실감하게 됩니다. 송혜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66년의 무대 인생, 34년의 전국 노래자랑. 그는 이미 국민의 기억 속에 깊이 뿌리내린 존재였습니다. 특히 농촌이나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 송혜는 단순한 MC가 아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와 웃음을 전해주는 친근한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재는 연예계의 손실을 넘어 국민 전체의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단연 전국 노래 자랑입니다. 그 무대는 남녀노소 누구나 서서 노래할 수 있는 가장 평등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송혜는 그 무대의 심장이자 영혼이었고 그로 인해 프로그램은 한국 대중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많은 가수들이 무명 시절 이 무대에서 첫 발을 내디뎠고 그의 격려 속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회자가 아니라 음악계에 씨앗을 뿌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유산은 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상실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늘 미소를 잃지 않았고 시청자에게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화려한 스타가 아니라 따뜻한 이웃으로 기억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많은 이들이 예전 방송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다. 송혜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이런 추억이야말로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문화평론가들은 그를 현대사에 살아있는 기억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전쟁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그는 시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웃음과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멘트가 울려 퍼질 때마다 우리는 그를 떠올릴 것이고 그의 유산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인생에는 떠난 뒤에도 빛을 남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송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웃음과 노래로 국민에게 기쁨을 주었고 고통 속에서도 무대를 지켰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남긴 기억과 감사는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멘트와 따뜻한 미소는 영원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기억하며 그가 전한 낙관과 사랑을 이어가야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댓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송혜를 잊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는 길일 것입니다.